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주말에 열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의 경기를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 결과는 0대0으로 끝났죠. 네, 두 팀 모두 약간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고는 하지만은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은 경기 기록에서 보시면은 슈팅이 정말 적게 나왔습니다. 두 팀 모두 약간 좀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좀 루즈한 경기가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는데, 참고로 지난 라운드 첫 번째 대결에서는 3대1로 리버풀이 이겼었는데 이때 당시에 21개의 슈팅을 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대1 상황에서 샤키리의 행운이 약간 섞인 두 골 덕분에 리버풀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었죠. 근데 이 1차전의 경기 기록과 2차전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니까 점유율은 똑같은데 슈팅 개수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리뷰를 하면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은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는 루카쿠, 레시포드, 마타, 포그바, 에레라 선수가 줄을 이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마누라 라인에 henderson, 베이날둠, 파비뉴의 미드필드진, 그리고 반다이크가 복귀한 수비진이 눈에 띄는 리버풀. 이러한 선발 라인업이 전반전에 곧바로 붕괴되게 되죠.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레라 선수가 부상을 호소하면서 결국 페레이라 선수와 전반 21분에 교체가 되게 되고, 마타 선수가 살라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발목 쪽에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 링가드 선수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링가드 선수도 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황에서 알리송 선수와 무리하게 경합을 하다가 고통을 또 호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산체스 선수와 전반 막판에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발 라인업이 붕괴되게 되고, 거기다가 레시포드 선수도 마타 선수 부상 당하는 그 시간대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역시 부상당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공격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힘든 경기를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후반전에 이 마팁 선수의 자책골이 터질 뻔했죠. 근데 스몰링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쉽게 이 골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네, 업사이드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 맨유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아쉽겠지만은 그래도 0대0 상황은 받아들일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버풀도 선발 라인업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르미누 선수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좀 약간 꺾여요. 발목이 약간 꺾이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여기서 결국 스터리지 선수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라와 마네 선수가 좀 공격을 잘 전개시키지 못하게 되었었고, 거기다가 스터리지, 샤키리, 오리지 선수가 순차적으로 교체 투입됐는데, 이 선수들은 솔직히 약간 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좀 이끌어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었던 리버풀이 결국 득점을 하지 못한 채 0대0 무승부로 경기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러면서 리버풀은 꼭 이겨야 될 경기에서, 특히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당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무승부. 이러면서 어쨌든 1위를 차지하게 됐지만은 승점 1점 차, 이제는 경기 횟수가 한 경기 적다는 그 어드밴테이지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맨시티가 리그컵 경기에서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접전을 펼쳤다는 거,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페르난지뉴 선수가 약간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이 표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경기를 할 때 크로스나 아니라면 패스를 할 때 약간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라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한 점을 봤었을 때에는 맨시티가 12월 때처럼 약간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불안하지만 1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르미누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좀 살라와 마네, 이 두 선수에 어떤 선수를 투입해야 될지, 어떻게 공격진을 구성해야 될지 리버풀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윙백의 로버트슨, 밀러, 아놀드 선수에다가 미드필드진 베이날둠, henderson, 파비뉴 선수의 이러한 뒷받침되는 역할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클롭 감독이 전략을 잘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진짜 이 순위를 정말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클롭 감독이 우승하면 경질해야 된다는 팬들의 이러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SNS 상으로
만약에 클롭 감독이 우승을 놓친다면 경질되어야 한다. 스터리지, 오리지 등으로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이러한 비난과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는데, 솔직히 스터리지와 오리지 변화를 주지 못한 거, 이거는 좀 팬들이 좀 아쉬워할 만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지금까지 클롭이 리버풀에 들어와서 어떠한 성적을 이끌어놨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까지는 아니죠. 우승을 놓치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얼마나 힘든데요. 와, 진짜 이거는 솔직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기사 내용, 그리고 SNS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순위가 5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 속에서 에레라와 마타 선수의 부상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링가드 선수는 부상당한 상황에서 또 부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 결정 기간이 얼마나 길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카쿠와 산체스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루카쿠 선수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이번 경기에선 보여줬는데, 어쨌든 루카쿠 선수도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산체스 선수는 확실히 좋을 때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솔샤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FA컵과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어쨌든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경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솔샤르 감독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4위권 진입이랑 FA컵에서의 우승 혹은 선전을 하면서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에레라, 마타, 링가드, 마샬 다 부상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복귀시킬 필요가 없고, 포그바 선수까지 퇴장당한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좀 역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토 17회 영상은 이번에 제작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